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증시 오늘 장에서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으련만 양지수 모두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있죠.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이 16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악재로 인해서 오늘장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넘게, 코스닥은 3% 넘게나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국내 증시 지금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수급도 부재하고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 우리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증시 추가 향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50분 안에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더 알찬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평소 주식에 대한 고민들 지금 이 시간에 물어봐 주시면 우리 또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알차게 자세한 내용들 풀어내길 예정이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50분 안에 함께 하셔서 모두 다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핫했던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8종목 들고 왔는데 이 가운데서 전문가님의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원탑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은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소개해드릴 수 없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CBDC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테마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보안주, CBDC 관련주들 위주로 좀 상승세가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CBDC 관련주 들고 왔거든요. 일단 한국형 CBDC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두 종목 모두 다 좀 상승 시세 보이고 있습니다.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먹었고요.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24%가량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테마주 성격을 띤 이 두 종목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로봇주 들고 왔습니다. 당장 내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합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장에서 로봇주들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요일 방송 그리고 수요일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맥스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죠. 이 종목 급등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90%나 수익을 먹으셨는데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10%가량 빠지고 있고요. SPG 같은 경우도 7%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로봇주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두 가지의 종목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저희가 네옴시티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휴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연휴 상황에서 일단 속보들이 많이 나왔죠. 이 삼성 관련된 속보도 있었고 또 대통령실에서 사우디 40조 원 투자한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이 하락장 속에서도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히림과 한미글로벌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내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네 번째도 역시나 네옴시티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유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고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차트 흐름이 살짝 다른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8종목 들고 왔는데 이 가운데 전문가님의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함께 하시는 맥스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셔서 모두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추석 이전에도 사실 시장이 그리 좋진 않았는데 지금 추석 이후에도 양지수 모두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있죠. 과연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어떻게 짚어야 될지, 그리고 이 안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섹터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 또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시장은 조금 이제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악재들이 좀 공존하는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조금 시청하시고 그런 종목들 공략 방법까지 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연휴가 지나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반등하는 기세가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장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 3% 넘게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우리가 좀 쉬는 동안 미국 증시 또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연휴 딱 끝나기 전에 네. 우리 국내장 개장하기 전에 어제 미국에서 초를 치더라고요. 초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제가 그거 보고 역시나 조금 예상했던 대로 좀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러한 경우들이 결국에는 지금 JOLT 보고서에서 고용 보고서가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국채 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영향을 받는 이제 대형 기술주들, 빅테크 관련주 기업들이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연휴간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셧다운이 근데 굉장히 잘 해결은 됐어요. 그 네. 우려 때문에 우리 증시도 그렇죠. 또 흔들렸는데 그건 좀 일단 일단락됐지만 일단락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어가지 못하고 미국 증시에서는 그래도 혼조세를 조금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진짜 우리 개장하기 직전에 어제 굉장히 강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조금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도 오늘 장에서 1,360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정말 좀 불안해요. 그렇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네. 외국인이 쉽게 우리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되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러한 와중에 이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좀 네.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양시장 모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지속적으로 또 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도 네. 깰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관련주들 보시면은 오늘 이제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 CBDC 관련주나 네. 아니면은 초전도체 관련주가 장 초반에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나 뭐든지 보면은 관련 이제 힘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테마들이 강하게 힘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장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그렇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 위주로 또 급락세가 보이다 보니까 테슬라의 인도량 그렇죠. 차량 대수도 그렇고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돼서 또 공시도 레포트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주들도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지금 3.6%가량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는 우리가 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전략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략이랄 게 없고 실제로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굳이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왜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항상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을 기대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조금 더 보여준 다음에 다시 반등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시장까지는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금요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요일 시장에서는 반등을 해봤자 정말 반등이 약해요, 맞죠? 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금요일은 또 그러죠. 추석 연휴 딱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보면 장이 좋았잖아요. 네. 장이 좋았는데 솔직히 우리 종목들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도 그렇게 강한 종목은 이제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왜냐 그러면 이제 시장이 빠질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 빠져놓고 이제 또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을 할 때는 또 이제 동반되는 이제 그런 주식들 그리고 관련주들이나 아니면은 좀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이제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시장에서는 지금 대응할 게 없습니다, 맞죠?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응을 크게 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하고 내일 정도까지는 이미 우리가 조금 흘러가는 대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방향성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을 하시고 너무 섣불리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어차피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2%대, 3%대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내 종목만 너무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을 텐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예, 걱정 마시고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추석 전에도 그렇고 추석 연휴 이후에도 오늘도 양지수 좀 세게 밀리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점을 깨면서 3.6% 이상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관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사실 시장이 안 좋았어요. 연휴 전 내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파란 불을 켜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는 이 이렌시스라고 저희 방송의 원탑이었죠. 다른 데서 주신 게 아닙니다.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이렌시스라는 종목 원탑 종목으로 뽑으시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에게 친절하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종목 어땠나요, 여러분? 수익률이 무려 일주일도 안 됐는데도 79% 거의 80%가량 먹었습니다. 과연 이런 수익률 어떻게 봐야 되나? 나도 이런 수익률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시간이 5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분이 지나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이 없거든요. 뭐 3시에 들어오셔서 뭐 문 열어달라 하셔도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안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원탑 종목 들고 왔거든요. 이 원탑 종목이 다음 주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얼만큼 자랑할지 모르고 또 주식라방에 들어왔을 때 이 장송에서 어떤 식으로 자랑할지 모르세요. 그때 와서 배 아프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수익률표를 봤는데 이렌시스 사실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렌시스로 홀로만 80% 배부르게 독차지하셨습니다. 수익률을. 근데 이렌시스가 오늘장에서는 좀 10%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미 수익을 내셔서 배부르다 하시겠지만 사실 그때 못 파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어차피 그때 못 팔았어도 지금 수익권이에요. 아. 우리가 제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못 팔았어도 충분히 수익권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날 있죠. 네. 우리가 9월 22일 금요일이고 이제 월요일 이제 갭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갭을 좀 메꿔줬어요. 갭을 메꿔주고 이제 밑꼬리가 달리고 이제 다시 상승하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어차피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뭐 하나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조금 지켜보시면은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렌시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었죠. 이 종목 80%나 수익을 내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원탑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오늘 대결 들고 왔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종목일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의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저희 방송만의 이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련주 오늘 좀 테마성 재료 들고 왔습니다. CBDC 관련주 들고 왔는데 한네트 vs 로지시스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사실 오늘장에선 좀 급등 양상을 보이고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전장에서도 좀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과연 두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네. 네. 잘 보시면 되죠, 뭐. 잘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근데 이제 두 종목 중에서 만약에 조금 더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줄 네. 힘을 조금 묻는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한네트에다가 좀 한 표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왜 한네트인가요?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로지시스가 좀 상한가를 이제 달성을 하고 그쵸?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쉽게도 이제 상한가 달성을 하지 못했어요. 달성을 하지 못했지만은 저는 이제 뭐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네트가 충분히 조금 더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만한 그런 이제 잠재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외 CD기 같은 경우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아시는 뭐 자동 입출금기 네.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나 이제 지하철역 이런 데서 뭐 이제 현금을 찾으시잖아요. 전산 사업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거죠. 벤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동 입출금기 그러니까 이제 출금기만 보통 보시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거기서 입금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나 이제 뭐 편의점 이런 데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찾을 수 있는 그 CD기 있죠. 쉽게 말해서 그 CD기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오래 지금 업계에서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CBDC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발생이 된다면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왜냐 그러면은 이미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관련 업계나 이제 관련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미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한국은행이나 뭐 금융통화위원회 그쵸. 뭐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청사진을 그린다는 소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비트코인 이런 거는 가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죠. 우리가 실체가 없는 그런 이제 화폐다 보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CBDC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비트코인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오.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더 보급이 활성화가 되고 조금 어느 정도 더 우리가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만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관련주들 흐르면은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 CBDC가 뭐 저희가 사실 NFT 같은 것도 그렇고 좀 그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때 이슈를 받았다가 좀 지금은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은데 그래서 이것도 좀 테마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웬만한 테마가 좀 특히 이슈가 있어야지 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는 분명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뭐 CBDC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조금 이제 미리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전부터 지금 이제 상용화를 해서 전국에서 뭐 800만 개 점포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은 우리 국내에서도 어떻게 좀 작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 법안이나 어떤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을 하고 우리 환경에 맞게끔 뭐 계속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네. 모양새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로지시스나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 2년 가까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잖아요, 맞죠? 굉장히 재미가 없었는데 우리가 보시면은 주봉상 보시면 제가 한네트에다가 왜 한 표를 더 드리고 싶냐면은 네. 오늘 주봉상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고점을 조금 달성을 했던 부분들, 과거에서 이제 저항을 맞았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지지 라인으로 조금 변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물이 조금 있는 게 한 6,200원 선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짧은 포인트로 수익을 그냥 10% 정도 딱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만 공략을 하신다면 한네트 같은 종목이 조금 더 이제 위험성이 적지 않겠냐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전자 관련된 전산 장비와 그리고 밴 서비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지시스도 한번 차트 분석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로지시스나 뭐 한네트나 지금 보시면 차트가 똑같아요. 네, 똑같이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기 계속 때문에 하락하다가 그렇죠. 이제 뭐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우리가 한 2년에 네. 걸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막 주봉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한 주의 첫 거래일이잖아요. 네.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저렇게 뛰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지시스도 제가 봤을 때 종목은 정말 괜찮습니다. 굳이 이제 두 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이제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한네트에다가 한 표를 더 주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로지시스도 우리가 지금 저점 매수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좀 시장이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뭐 내가 시장 움직임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좀 대응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제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은 조금 편안하게 끌고 가시면서 큰 수익을 조금 기록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월낚시님께서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니 올라가는 건가요?라고 했는데 일단은 너무 내려갔으니까 이제 좀 올라갈 차례다 뭐 이렇게 추세다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솔직히 종목이 그렇게 뭐 좋다고 해서 그쵸?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이런 시장에서는 이슈가 좀 동반이 돼야지 종목들이 강한 힘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렇게 강한 힘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뭐 반등 구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뭐 어느 정도 많이 눌렸다고 해서 반등 구간이라고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진입을 했는데 네. 지하실이 또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바닥이 그렇죠? 아닐 때가 많았죠. 바닥이 아닌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CBDC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화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이제 한네트가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CBDC 관련주 그 안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땐 좀 비슷비슷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문가님께서는 한네트를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근데 이렇게 테마성 재료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로 짧고 빠르게 수익을 먹는 게 좀 더 좋다라고 했는데 나도 그래서 한네트 관련된 자세한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단 로봇 관련주 들고 왔는데 이렌시스 vs SPG 들고 왔습니다. 사실 어떤 분께서 지금 채팅을 남겨주셨어요. 두산 로봇님께서 일단 로보틱스 두산 로봇님께서 내일은 드디어 두산 로보가 상장하네요. 그럼 로봇주들이 다시 관심이 모이겠죠? 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 청약 받아봤자 한 주에서 2주 정도 맞아요. 있습니다. 두 주 맞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입니다. 뭐 그러면은 내일 이제 시장에서 뭐 한 200% 상승을 해주든지 뭐 그렇게 해봤자 솔직히 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관련주들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 밀레이서재 같은 경우에도 네. 상장날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오늘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장됐을 때 여러분들이 상장됐을 때 시세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냥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거는 한 주 아니면 2주예요, 맞죠? 많이 받아봤자 3주거든요. 이런 부분들 뭐 굉장히 나는 돈이 많아서 뭐 10주 이상 청약을 했다 그러면 네.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두 주 지금, 받으셨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주에서 2주예요. 네, 그거 맞아요. 뭐 100%, 200% 뭐 올라가도 당연히 기분은 좋겠죠. 당연히 뭐 이런 시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만은 어차피 여러분들 한두 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맞죠? 인생이 절대 바뀌진 않기 때문에 거의 뼈를 때리시네요. 네. 네. 뭐 그거 한 개를 해가지고 뭐 100%, 200% 간다 해서 내 삶이 진짜 달라지냐 그쵸?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내일 상장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호가가 좀 튀어준다. 많이 일단 상승하는 근데 힘이 사실 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오늘 장에서 좀 매물 출회로 인해서 많이 빠지는 것 같거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 10% 가까이 빠지고 있고 SPG는 7%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두 종목 중에서는 SPG를 조금 더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원탑은 이렌시스였는데. 근데 뭐 근데 솔직히 이렌시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감속기 부분이거든요. 감속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을 생산하는데 원가의 거의 40% 50% 차지한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자, 이 관련주들 SPG 같은 경우에는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국산화를 이제 한 이력이 있고 네. 그러한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그런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에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재료가 있단 말이죠. 충분히 부각을 한 번 더 받아줄 수 있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렌시스가 안 가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안 가고 뭐 그건 아니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도 이제 수익 리뷰할 때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자 이렇게 갭 상승한 부분을 지금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하면서 거의 다 메꿔줬단 말이죠. 전 사실 메꿔줬는데 전문가님께서 이미 수익을 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더 봐야 된다고 SPG를 들고 온 줄 알았어요. 아니죠. 뭐 어차피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뭐 한 번 봤다고 해서 종목을 버려두지 말고요. 먹고 어느 또 정도- 먹고 그렇죠. 자리가 우리가 있으면 한 번 뜯어먹고 우리가 뭐 고등어를 한 마리 먹어도 맞죠. 한쪽 면을 먹고 뭐 뼈를 걷어내고 다시 그렇죠. 한쪽 또 면을 뒤집어서 먹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충분히 추가 수익이 가능하면은 어떤 종목이건 몇 번이건 공략하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고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렌시스는 좀 타점이 안 나온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이렌시스도 괜찮아요. 네. 나쁜 건 없습니다. 나쁜 건 없지만은 지금 이렌시스보다는 이제 SPG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힘을 모아주는 그런 구간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근데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저점을 지금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이 종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하는 순간에 저점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히려 이렇게 빠질수록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고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재료 소물로 또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SPG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들 뭐 하나 로보틱스도 오늘 뭐 상장 뭐 출범을 한다는 그쵸? 이런 소식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로봇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어놓고 봐야 되지. 우리가 뭐 당장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 우리 기술력이 그렇게 많이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우리 국내가 로봇을 굉장히 잘 만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더 섬세하고 그쵸. 세밀하게 조금 이제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이제 다른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런 기술력들에 비해 조금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충분히 그런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그리고 로봇 제가 관련주들이 알기로는 SPG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찍히고 숫자가 찍히는 종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지금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맞아요. 좀 찍히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미 우리가 이제 한번 상승을 했고,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상승을 한 구간에서 지금 일정 구간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하락을 만들어 주기도 했으나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SPG가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도깨비 같이 이렇게 이제 조금 튀어주고 말고 이제 튀어주고 말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다 보니까 네. 조금 대응하기가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라면 실질적으로 더 어려우실 거란 말이죠. 더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런 SPG 같은 종목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안정적인 수익, 여러분들 5% 10%도 굉장히 소중한 수익입니다, 맞죠? 그렇죠. 네, 너무 굉장히 소중하죠. 소중한 수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이 눌러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눌러주는 게 더 좋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내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은 또 관련주들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당분간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 길게 바라보셔도 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삼식님께서 저희가 지금 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좀 채팅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식이님께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마음만 급해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급해질 때 오히려 좀 로봇주들 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보죠. 오. 이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이렇게 빠질 때마다 오히려 저는 모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70원이 고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나중에 보면은 이게 고점이 아닐 거란 말이죠. 충분히 상승하는 그런 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중간 거쳐가는, 그러니까 쉬어가는 그런 이제 눌림목 자리라고 보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뭐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마음만 급하다고 하시죠. 마음 급해져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옳게 수익 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뭐 오프닝 시황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차피 여러분들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다 빠지고 다 있기 지금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종목들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멀리 보는 눈 있죠.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네, 숲을 네. 보라는 것처럼 숲을 보라. 조금만 더 큰 그림만 그리신다면은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문가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돈 벌어올게님도 돈 많이 벌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SPG 관심 있던 종목인데라고 하셨고 또 다른 분께서도 SPG가 좋아 보여요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마우스님께서 좀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실적 위주로 로봇주를 볼 타이밍일까요? 조심스레 여쭤봅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실적도 조금 중요한 시즌이 왔죠.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로봇 관련주 이슈가 있으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가 다 올랐단 말이죠. 그쵸. 전체가 다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자율주행 로봇 이슈가 있으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들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요. 그리고 감속기 분야에서 이슈가 있으면은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 이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한번 다 해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네. 이미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런 상승률에서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이제는 다 좀 챙겼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힘을 보여주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로봇 관련주들 지금 이제 관련주들 실적을 조금 이제 살펴보셔야 될 때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만 실적이 안 좋다고 뭐 우리가 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 로봇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 새로운 이제 이 기술에 기대감 때문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도 있고 뭐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좀 우리 먼 국내에서는 미래다. 스타트업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대기업들이 지금 먹거리 시장이라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부분만 보시고 자 대기업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지에 따라서 이 관련 이제 밑에서 수혜를 받아주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로봇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당장 내일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 그동안 관심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들고 오셨는데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SPG를 좀 더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끌고 갈 예정이라면 SPG의 차트가 좀 더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로봇주들 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 여전히 이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선전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눈여겨봐라. 저점일 때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 만한 종목군이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전문가님께 여쭤봤죠. 지금 바로 채팅 남겨주시면 또 다른 다양한 궁금증들 지금 이 시간에 풀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 많이들 남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대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옴시티 관련주 히림 한미글로벌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첫 방송에서도 원탑 종목이었던 네, 한미글로벌에다가 조금 더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은 주대를 가지고 쭉 밀고 가야 된다. 뭐 아니죠. 이런. 그러다가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대가 강하면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이 종목 더 갈 거다 더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네. 수익에서 못 팔고 손실 구간에 접어 들어가 가지고 대응도 못 하고 그런 식으로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굽힐 때는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한미글로벌에 제가 왜 조금 더 이제 점수를 더 드리고 싶냐면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주나 그런 이제 매출 이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기업은 이 기업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보너스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고 사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가 그동안 사실 꿈처럼 이렇게 상용화될 거다, 이제는 갈 거다 하면서 뭐 또 홈시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실적이 찍히는 유일한 기업이 한미글로벌이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과거 보시면은 9월달, 11월달 보시면은 자, 이 관련주들도 다 그래요. 히림도 그렇고 그때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고 이때 단기적으로 상승한 게 거의 한 100% 가까이씩 그 기본 종목들이 100% 가까이씩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지금 뭐 한미글로벌도 보시면은 자, 과거에 우리가 보시면은 저점부터 해가지고 한 250% 거의 300% 가까이 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미글로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당장에 네옴시티 이슈가 나온다 해서 우리가 그런 기대감만으로 이제 투자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는지 그러니까 수주를 따내오는지 그런 부분들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옥석 가리기를 하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1분기, 2분기에도 충분히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수주 금액을 내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낸 그런 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도 전문가님께서 좀 더 점수를 준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다가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9% 10%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맞죠? 챙기고 나왔던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저점을 이제 달성한 8월 17일 이후에 지금 저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조금 동반을 해보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그리고 지금 생각합니다. 3중 바닥 이후에 계속해서 좀 반전을 노리고 있는 종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반전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네. 실질적으로 반전은 아닌가요? 네. 원래 어차피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적정 가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 이제 과거에는 기대감만으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실적으로 보여줄 때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히림도 물론 좋은 종목이에요. 히림도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동반이 되고 있죠. 동반이 되고 있는데 히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볍단 말이죠. 한미글로벌보다는 가벼워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단타로 접근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히림 같은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저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 말을 듣고 따라오시는 넓으시네요. 분들. 제가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 어떤 종목들을 같이 공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수익을 봐야지 그 어차피 다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되지 잠깐 저렇게 튀어오르고 빠지고 이런 이제 끼가 많은 종목들 있죠. 저같이 이런 손 느린 부분들은- 사람은 못 잡는 그런 종목. 그렇죠. 근데 이제 종목은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능력도 없는데 그런 종목을 원하시는데 자 그렇게 조금 급박하게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히림보다는 한미글로벌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 일단 세 번째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히림 vs 한미글로벌 두 종목 가운데서는 한미글로벌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손 빠른 분들이라면 히림을 공략해도 좋지만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건 빨리 가는 걸 원하지만 손이 빠르신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 기대감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주가 찍히는 그런 한미글로벌을 더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네 번째 대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역시나 네 번째도 네옴시티 주들 들고 왔는데 유신 vs 도화 엔지니어링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을 조금 픽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수주를 이뤄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철도 관련 이제 MOU를 좀 체결을 해서 시장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한미글로벌이 유일하게 수주가 찍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했는데 그럼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해외 쪽으로 수주가 찍히고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렇게 좀 수주가 찍히는 그런 종목인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실질적으로 뭐 해외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네. 근데 해외 매출도 점점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신과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 재건으로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네옴시티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슈가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네. 연휴에도 보시면은 정부에서 사우디에 관련해서 이달 중에 뭐 한 40조 원의 투자 방안을 뭐 마련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삼성 소식도- 관련된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이재용 회장이 연휴 간에 그 참 맞죠 바쁘신 분이에요. 바쁘신데 그 연휴 기간에도 중동 국가를 방문을 해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 결국 삼성의 미래는 중동이다라고 맞아요. 이제 그런 말을 할 이야기도 정도로 나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 근데 제가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도 정말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 부근 보시면은 한 8,000원 선 구간에 조금 이탈하지 않는 모습. 과거에 조금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잠깐 무너뜨리면 잠깐 무너뜨렸지 다시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8,000원 선을 굉장히 강하게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놔두고 보면은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뭐 주가 더 크게 상승할 겁니다.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 진짜 당장 수익을 보고 싶으니까. 소액이라도 수익을 조금 보고 싶다 하시면은 네. 이런 종목들 우리가 상승할 때도 굉장히 어느 정도 좀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딱 박스권에서 움직여주는 근데 그런 모습이고. 저점은 안 깨지고 지금 그렇게 가고 그렇죠.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럴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딱 항상 저점 근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발끝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발끝에서 잡지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 어깨에 팔아라 이런 맞아요. 것처럼 자 어느 정도 지금 발끝에서 무릎까지는 올라왔죠, 여러분들. 오늘 주가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구간이 8,210원 구간입니다. 8,210원 구간인데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도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좀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도 뭐 유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우크라 협력단으로 뭐 참가를 했다 소식에 9월달에 9월 중에 상한가를 달성한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 상한가를 기록한 시가에 거의 이제 다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동반이 되고 있고 우크라 재건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조금 이제 성과가 네.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유신 같은 경우도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 종목도 아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과거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래도 높은 수익률로 기록을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자 이거 그때 조금 더 욕심 부리신 분들은 아마 지금 또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제가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련을 갖지 않으려면은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근데 우리가 손실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런 종목들을 한번 수익을 벗으면은 분할 매도 하셨다 하면은 잔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가 그런 부분 근처에 오시면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뒤로 갈 일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네 번째도 역시나 네옴시티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유심 vs 도하 엔지니어링 두 종목 가운데서는 도하 엔지니어링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이에요. 저점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점 부근에 와서 살짝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해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종목, 그래서 어떻게 공략하나 하는 분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 이 8가지 종목 내에서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원탑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참여 방법 딱 한 번 알려드릴 거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렌시스로만 80% 먹었는데 오늘은 원탑 종목, 그래서 얼만큼 수익 먹을지 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 이렌시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원탑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 그리고 전략 자세하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원탑 종목 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관련 테마는 네옴시티 관련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거 주식 라이브 방송 이거 처음 할 때부터 주식 라방 처음 할 때부터 지금 네옴시티 우리가 좀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관련주들의 실질적인 이제 성과가 조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자, 정부가 이제 10월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규모 프로젝트 확정을 이제 일정을 공개를 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연휴 동안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40조 원 투자 계획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재계 그러니까 정재계죠. 어떻게 보면 정재계에서 자, 이달 중에 사우디를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방문을 할 예정인데 자,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뭐 하나 이런 대기업들이 거의 다 방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제2의 중동 붐을 조금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총력전을 좀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온 프로젝트 수주전을 이제 본격화가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주들 과거에는 기대감만으로 올랐다면은 지금 이제는 상승을 할 때 이런 이제 수주 관련한 이슈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는 기업들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연휴 기간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자, 중동 3개국을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중동은 삼성 미래 먹거리와 기술 발휘의 보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다지다 이 말이죠. 예, 굉장히 좋은 기회의 땅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오일머니 굉장히 국내에서 많이 벌여들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제2의 오일머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관련주들 오늘 이제 우리가 한 2가지 종목들 이제 총 그쵸. 4가지 종목들의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가 히링과 한미글로벌 중에서는 한미글로벌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유신과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도하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원탑 종목이 이 둘 중 하나겠죠, 그렇죠?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고. 둘 다 근데 수주가 찍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힌트를 이제 드려야죠. 아 이제 네. 힌트를 드리는데, 급했네요. 자 네옴시티하고 우쿠라 재건 관련한 이슈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좀 제대로 들으신 분들이면은 아마 이 부분에서도 힌트를 조금 보고 저는 있다.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살짝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시면 안 되죠. 방송 진행하시는 분이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뭐 추가적인 신사업들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자, 전력 판매라든지 ESS 분야에서 지금 신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고 자,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 폴란드 엔지니어링사와 철도 관련 MOU를 체결을 하면서 철도 관련 사업을 지금 넓히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료가 많은 종목이에요. 굉장히 재료가 많은 종목이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관련주들 아까 보셨죠? 관련주들 차트 다 보셨지만은 네.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저점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일정 구간들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까지 접어들기가. 아까 오. 제 이 선만 쭉 그어드리면 아까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맞죠? 오 맞아요. 네. 선 쭉 긋고서 일정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 자 상단도 어느 정도 돼야 하는 모습이지만은 충분히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와주는. 그러니까 밑바닥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무릎쯤부터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닫히기 전에라도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아, 종가로 베팅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네, 이렇게 저는 들어도 될까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내일 시장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을 분위기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실 안정적으로 저는 좀 불나방 같은 면모도 있지만 그래도 좀 제 돈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장까지 보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자, 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움직임 한번 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빠졌나요? 아니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맞죠? 갭상승을 하고 거기서 버텨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네. 이런 종목들은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국내에 뭐 큰 이슈가 없고 동반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 관련주들이 연휴에 있었던 이런 이슈들만으로도 어느 정도 주가가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내일 뭐 실질적으로 우리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더라도 네. 저는 어느 정도 주가 방어를 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오늘과 때문에 같이 좀 버텨줄 만한 어느 종목이다. 정도 버텨줄 만한 종목이고 물론 우리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도 주가가 일정 구간 횡보를 조금 하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하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충분히 상승할 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공략을 하셔야겠죠. 사실 바로 올라가길 원하는 건 그건 좀 욕심일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바로 올라가길 원한다 그러면은 그 뭐 내일 두산 로보틱스 뭐 그냥 단타 치고 뭐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익 좀 챙길 거 챙기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우리가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도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우리가 굉장히 투자잖아요, 투자. 유용한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방식으로 종목들의 상승을 조금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로움 그 부분만 조금 지키시면서 공략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원탑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가 원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옴시티 4가지 종목 들고 왔죠. 히림, 한미글로벌, 유신, 도하엔지니어링 이렇게 4종목 들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전문가님께서 픽하신 게 한미글로벌 그리고 도하엔지니어링이라고 했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일까요? 뭐 방송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 것 같지만 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모르겠다. 차트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원탑 종목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도 될 만한 그렇게 좀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줬던 종목이죠. 이 종목의 종목명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